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아침 새벽 첫 차를 탔다네요.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지하철 사고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마당이라 뜨거라 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렸으면 하는데요. 오늘 아침 다양한 매체에서 지방선거 후보들 숫자 내놓은 게 있죠. 네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수도권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. 서울시장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한 7%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경기도지사입니다.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아니요, 잠깐만요. 자, 정몽준, 박원순 39대 46인데 또 다른 김황식 후보도 있잖아요. 김황식 후보의 경우 숫자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. 네. 김황식 후보는, 새누리당 김황식 후보는 29%고요. 차이가 더 나네요. 예, 정몽준 후보보다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월호 있습니다. 참사 직전까지는 새누리당 후보와 또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과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. 또 때로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을 앞서기도 했는데요.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 서울의 표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경기도는 어떻습니까? 경기도는 남경필 예비 후보가 이제 43%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김진표 예비 후보를 16%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.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인천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제 안전정책과 관련된 총책임자를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그럼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네요. 워낙 인천의 경우에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요. 또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유정복 전 장관이 송영길 현재 시장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. 이것도 좀 그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흔히들 여론의 품향계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이 서울의 표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요.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에는 그 속도는 늦지만 흐름이 전반적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. 서울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빨리 나왔고 경기나 인천은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어쨌건 차이는 좁혀지고 있고 흐름이 중요한 거죠.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혹시 서울 같은 데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의 그 SNS가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지.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보다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앞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고 그 아들의 트위터 글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오전 5시 39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. 다 아실 거죠.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사고 관련해서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첫 차를 탔습니다. 그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여기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죠. 지난번 사고가 난 곳도 바로 2호선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시청역에서 여기는 시청역이고요.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으로 이동을 한 거군요. 자, 신호기가 고장이 났고 신호기가 고장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고 이런 점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아침 첫 차의 모습입니다. 지금 아마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운전석에 타고 성수역까지 이동하면서 서울 메트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. 자, 안전. 이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전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압도적인 주요 이슈가 돼버린 것이 서울시의 안전입니다. 자, 지하철 탄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좀 봤고요.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에서 조금 다소 앞서고는 있지만 워낙에 이 지하철 사고에 있어서도 박 시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안전 점검에 직접 나서서 그 오해라든지 또는 그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박원순 시장과 앞으로 경쟁하게 될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과정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.
다음 주 월요일 날 후보가 결정됩니다. 김황식 전 국무총리, 박근혜 대통령이 내 마음을 얻어갔다.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게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심 마케팅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장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. 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듣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에게 그와 같은 언급을 하신 적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일관되게 이야기했고요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나와달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. 제가 느끼기에는 박 대통령도 같은 뜻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내용상으로는 박심 논란을 진화하려는 거였는데 실상으로는 네. 박심 논란을 즐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. 네. 아하. 나는 상관없습니다. 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지만 네. 예,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반드시 박원순 시장을 꺾어야 된다. 네. 예, 여러분들이 권유를 했다. 또 네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네, 김황식 총리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발휘 내야 되는데요. 어제는 또 다른 방송에서 그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만 선거운동 여직원이 한 명 잘못해가지고 또 약간 곤욕을 치렀죠? 네, 그렇습니다.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요. 캠프 전화를 통해서 국민선거인단에 선정된 사람들에게 김 전 총리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. 누구 투표할지 결정하셨나요? 못하셨다면 저희 기호 1번 김황식 후보님이 국정 경험이 워낙 많으세요. 또 대법관 출신에다 국무총리까지 하셨잖아요.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. 네, 또 행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세간의 혹독한 청문회, 그러니까 3번의 청문회를 말하는 거겠죠. 도덕성이 검증된 분이니까 천천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우리 후보인데 지지하십시오라고 묻는 게 안 되나 보죠. 선거인단으로 추출된 분들에게는 돌려서는 안 되죠. 그 명부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도 논란이 될 거고요. 네. 더 중요한 건 이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사시수석을 통해서 대법관도 거쳤고 국무총리도 거쳤고 감사원장도 거쳤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네. 누구보다 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김 전 총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